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최상병 특검법하고 관련을 해서 그 최상병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한 의혹, 그 다음에 수사 외압 의혹, 여기에 대한 단독 보도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먼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최상병 사건 초기부터 수사의 방향을 챙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보실에 파견되어 있는 김영래 대령, 그러니까 여기서 안보실은 용산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되겠습니다. 김영래 대령에게 수사단, 여기는 해병대 수사단을 말합니다. 보낸 이메일 문건 확인, 사고 이틀 뒤 수사 계획서 받아, 지휘부 과실 등 구체 항목 담겨,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 없어 외압이 성립 안 된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해병대 수사단원이 안보실에 보낸 이메일,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병대 일병 사망사건 수사계획서입니다. 보낸 사람 땡땡땡, 받는 사람 김형래, 용산 대통령실 안보실에 있는 김영래 대령, 이런 뜻입니다. 보낸 날짜 2023년 7월 21일, 읽은 시간 2023년 7월 21일, 보낸 시간으로부터 약 1시간 뒤쯤 읽었다, 이런 내용이죠.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합니다. 필승. 이제 군인이 군인한테 보내니까 이제 경례 구호, 필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첨부 파일, 사망사건 수사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파일은 아래 한글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어서 한겨레신문 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언론 브리핑 취소. 작년 7월 31일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안보실 파견한 대령, 김영래 대령, 아까 살펴본 그 사람, 국방비서관에게 사단장 혐의 브리핑 자료 보냈다. 윤석열 대통령 안보 수보회의 주재 뒤, 안보, 수보는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 이런 뜻입니다. 안보 관련 수보회의 주재를 한 뒤에 대통령실과 국방장관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리고 국방장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은 브리핑 취소를 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공수처는 언론 담당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그 수사 과정에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사진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당시 그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과 시민들이 지난 토요일 서울광장을 출발해서 생명, 정의, 자유를 위한 해병대 700km 연대의 행군 4차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제 이런 사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대 국회의장, 결국은 추미애 후보로 그렇게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조정식 잇따라 사퇴를 해서 이제 우원식 하고 추미애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명이 이제 출마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정성호, 조정식 이렇게 친명계가 사퇴를 함에 따라서 추미애하고 우원식 두 사람만 남아서 양자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은 자리 나누기 유감이다, 완주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아일보를 볼까요? 친명 국회의장의 추미애 사실상 추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원식과 추미애 뭐 양자 대결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추미애로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예, 압도적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오로라 사진입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강력한 태양 지자기 폭풍이 발생을 한 11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 되겠습니다. 밤하늘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오로라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 모습 잘 보이세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 장관을 보면서 사진 촬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평생 볼까 말까한 오로라, 지구촌 수노타. 왼쪽부터 칠레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 그 다음 미국에서 찍은 사진,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네. 이건 네덜란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풍차를 배경으로 한 오로라 사진입니다. 네덜란드 알란데르베인 마을 상공에 나타난 오로라입니다. 이번에 그 태양 폭풍은 21년 만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평소에는 오로라를 볼 수 없었던 곳에서도 형형색색의 장관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새로운 계파가 3개가 생겨났다. 이런 기사입니다. 친명 깃발을 내건 민주당의 신 3대 계파. 벌써 현안을 주도하면서 존재감을 이제 과시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하나는 더민주혁신회의. 원래는 원외 조직이었는데 이번에 당선자 31명을 배출하면서 당내 최대 계파로 떠오르고 있다. 또 하나는 중앙대 모임. 이재명 대표가 중앙대 출신인데 이 중앙대 출신 6명 이달 말 만나기로 했다. 또 하나는 목민포럼이라는 게 있는데 재선 이상 그리고 지자체장 출신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장 출신들이 있어서 이 모임을 목민포럼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20여 명이 문 전사위 수사 비판 뭐 이런 내용도 제목으로 뽑아놨습니다. 친문계 새 결집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옛날 사위, 여기 전 사위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희 씨가 이혼을 했는데요. 그 이혼 전 이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태국에 있는 타일랜드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사에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데도 취업이 됐었는데 이제 이것은 이스타 항공 실소유주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바친 일종의 뇌물성 그런 혜택 아니었느냐. 이제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이제 그것을 수사하고 있는데 전주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당선자 20여 명이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친명계하고는 따로 친문계가 새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로에 선 의대 증원 이번 주 항고심 판단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건데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을 하기 위한 관련 부처의 회의록을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지난 주말, 지난 금요일 날 다 넘어갔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떤 법원 판단이 내려지느냐가 추미애 관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공의 등이 이러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원고로서의 그 자격이 있느냐, 그 적격 여부가 쟁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13일부터 금요일까지 17일, 가운데 수요일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이날 나올 가능성은 이제 없고, 그러니까 월, 화 혹은 목, 금, 이 네 날 중에 한 날에 서울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행정 7부 재판장 구회근 이제 결론을 내겠다 했으니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인용을 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하면은 이제 정부가 원래 하려고 했던 대로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우리나라 법원이 말이죠, 26억 장 A4 용지 기준으로 26억 장 분량의 정보를 북한 해킹 조직에게 털렸답니다. 내용이 파악된 건 0.5% 뿐이다. 우리 법원은 지금 북한이 뭘 해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다만 그 분량을 알고 있을 뿐이다. A4 용지 기준으로 26억 장. 이제 그렇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 산하 라자루스가 해킹을 한 것이다. 아마존 등 해외 서버로 자료를 빼돌렸다. 채무 채권 관계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다수 유출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시행사에서 맨 먼저 일이 벌어지고, 그게 건설사로 파급이 되고, 그게 금융권으로 파급이 돼서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부터 부실이 일어나서 도미노 충격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얘기가 말이죠, 상당히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행사가 결국은 아파트가 미분양됨에 따라서 유동성 위기, 현금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은행 대출 자금을. 그래서 시행사들의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 날짜에 갚을 수 없는 유동성 위기. 그래서 건설사 187곳 폐업, 13년 만에 최다. 저축은행 등 대출 손실은 14조 원 육박. 정부의 찔끔찔끔 대책이 수습에는 역부족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대 국회 5월 30일 날 이제 개원을 합니다. 21대 국회는 5월 29일 날 끝나고 22대 국회는 5월 30일. 그런데 22대 국회가 문을 열기도 전에 특검 정국, 그 포문을 열어 제낀 거대 야당, 이런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거듭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범국민 집회를 예고하면서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다시 강경하게 대치하는 모양새이고요. 정쟁 이슈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1호 법안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그 법안 추진 방침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인 사태, 국익이 달려 있는데 여야의 선넘은 정쟁 팀킬,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이토 히로부미 손자의 멍든 이제 이런 건데요. 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 이 빗댄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 때리고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멍이라는 제목을 붙여놨네요. 여당은 명백한 왜곡이다. 죽창과 선동정치를 관둬라. 이런 건데요. 최상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대치 중인 거대 양당이 국익이 걸린 라인 야후 사태도 정쟁으로 맞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을 강탈할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를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리의 자영업자 대출이 1113조에 육박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만. 코로나 이후 4년 새 51%나 불어났다. 3곳 이상 다중 채무자가 절반을 넘는다. 한 곳에만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이제 3곳 이상 다중 채무자가 절반을 넘는다. 전체적으로는 1113조 원이 되겠습니다. 참 이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국가 부채 마찬가지고요. 큰 문제입니다. 야당이 연일 반일 선동을 하고 있고 또 탄핵에 압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반일 탄핵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재명은 이토 히로부미 후손이 우리 그 라인의 우리 그 지분을 침탈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박찬대 원내대표죠. 박근혜 정부 탄핵 때보다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이다. 이런 거고 국회의장인 추미애 추대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자산 쏠림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65세, 60세 이상 어르신이 자산 쏠림이 38%다. 60세 이상 자산 비중이. 그래서 소비와 투자의 활력이 잃어가는 것 아니냐. 네, 이런 겁니다. 부의 고령화. 39세 이하 청년 전체 자산 비중 13%. 베이비 부머 퇴직. 세대차가 더 커질 듯. 경제 저성장. 사회 갈등 확산 우려도. 여기 표 한번 보시죠. 연령별 순자산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평균 순자산액과 가구수를 곱해 총 순자산을 추정을 해보니 39세 이하, 그러니까 40세 미만이 되겠죠? 1301조 원쯤 되는데 60세 이상은 3744조, 반올림하면 3745조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 쏠림이 심화되어 있는 어르신 그 비율이 38%, 60세 이상 세대들에게 자산의 비중이 38%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소비나 투자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적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과잉 제재 표적심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52일의 폭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제 그 임무가 다 끝났죠. 지난번 그 총선거 그 한 달 뒤 이제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는데 아마 그걸 이제 총체적으로 아마 분석하는 그런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언론 탄압 역대급 논란 속 임기 종료, 법정 제재 30건, 과거 평균의 5배, 28건이 대통령 부부 당정 비판 보도, 최고 수위 징계 71%는 MBC에 쏠려. 그러나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백선기 위원장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측은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보건대 MBC를 비롯한 일부 보도매체가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지 그것을 대대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래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그 친북 목사 최재형이라는 사람 오늘 소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 방법 이런 것들은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할 것인지 하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중론인데요. 방문 조사, 서면 조사, 제3의 장소 조사, 그리고 소환 조사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어떤 방법이 택해질지. 검찰은 명품백 건넨 경위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목사한테 이런 거죠. 윤 대통령 인지 여부도 조사 전망. 윤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쯤 알았는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방법 등은 결정 안 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원한 사진 하나 볼까요? 네, 굿바이 팬텀. 대한민국 공군은 F4 이 팬텀 4대가 지난 9일 49년 만에 국토순례 비행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어제 12일 밝혔습니다. 이 팬텀, 참 1969년에 도입됐을 때 국민 성금으로 이 팬텀을 마련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약 25년쯤 지난 1994년 KF-16이 전력화하기 전까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을 했습니다. 팬텀 퇴역식은 6월 7일 수원 기지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 사진은 수원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지금 얼룩무늬 이 팬텀기 안에 조선일보 기자가 탑승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